이런 AI 사회가 됐을 때 정말 인간과의 관계, 또 AI와 인간과의 관계, AI와 AI 관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정립이 될 것인가. AI를 통한 이런 편리성, 좋은 이점 같은 것들을 누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자영업자분들은 혹시 그 AI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것도 참 궁금해져요. AI 사회에서 편리를 누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편리를 같이 공유하는 건지 도태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AI 사회에 같이 이렇게 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데이터가 좀 중립화되고 데이터가 좀 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올바른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거를 잘 정립해서 편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쪽으로 쏠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편견이 없어야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취향이 있듯이 한쪽에 몰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어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사회를 하게 되면은 각국의 이런 AI 사회 정책 동향들을 보면은 중심에 인간 중심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 인간 중심이 무엇일까도 되게 궁금해지고 이게 데이터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만든 것도 인간이고 사실 인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AI가 판단하지 않고 인간이 판단하다 하더라도 뭐 갖고 있는 주관적인 거, 뭐 스테레오타입된 거, 편향된 생각 같은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게 데이터화해가지고 반영되기도 하는 거고 인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 거기다가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리고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도덕관념이랑 지금의 도덕관념도 다른데 우리가 AI 윤리 원칙을 만든다고 막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편향성 같은 거 없애고 그런다고. 정작 우리가 만들어놔도 그 AI를 사용하는 거는 다음 세대가 사용할 텐데 이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둔 그 윤리 기준에는 맞을까라는 궁금도 있고 복지 향상일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 서비스를 하지 못하니까 AI를 활용해서 그 복지를 조금 더 데이터에서 섬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 서비스가 사실 어렵지만 AI를 통하면 1:1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 쪽으로 조금 활용을 하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인공지능은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좀 이롭게 하는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강인공지능이거든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과연 나올 것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그런 약인공지능처럼의 역할이 아닌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대체하거나 인간을 뭔가 해롭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양 사이드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기도 하지만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개개인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갈 텐데 또 이런 데이터들을 뭔가 악용을 해서 좀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거를 사회에 보편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의 그런 것들이 그 법안이 위안되려면 일단은 그런 전문위원회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AI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그런 어떤 법안이나 법규나 그런 위원들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AI 전문 위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특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인 정책 서비스가 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되지, 안 그러면은 그냥 민간 부분에서 전부 다 그 마케팅을 위한 AI 요소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4 상담원이 없어지는 세상에 그 일자리 때문에 AI가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124 회사가 뭐 이제 콜센터거든요. 콜센터 자체가 어차피 없어지는 그 업종인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면 바뀌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거를 주저주저 하면 나중에 진짜 그야말로 그 회사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닥칠 거다. 음성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자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답장을 만들어주는 그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업무나 직업 이런 게 AI로 대체되거나 또는 지원받거나 보완해주는 그게 보편화되는 사회가 AI 사회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 시스템, 경제 활동이 AI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 AI가 도입 때문에 가지고 지금은 콜센터 상담 인력이 100명이 필요하다면 AI가 되면 1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90명이 지금 어떻게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느냐. 그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데이터나 사회적 문제 해결, 복지 이런 부분 최근에도 보면은 인형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어떤 복지에서 활용되는 사례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중심의 AI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기술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복지와 사회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기술은 기술 기반으로 발전해서 기술을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근본적인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돼야지 사용자 중심의 인간 중심의 어떤 그 AI가 돼야지 널리 퍼질 수가 있고 이게 좀 기술이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AI가 충분히 그 대체가 가능하고 그 AI 뭐 한 4.0, 5.0까지를 만약에 본다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에서 1.5 그 자율주행차도 버전에 있듯이 과연 지금 상태는 그 AI가 버전이 몇일까? 내가 좀 그 정의가 되어야 지금의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노동 집약적인 거나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를 하는 지금 단계라고 본다면 좀 사람을 어시스턴트하고 사람의 뭐 챗봇이든 뭐 그 단순적인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 그 헬퍼 역할 그 정도.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고객이랑 대화하면서 중간에 제대로 대화를 하는 건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요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연결, 경제 성장이나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넘어서 ICT 기반의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연결된 어떤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자리 소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일자리와 도시의 생태계에 묶인 그런 일자리들이 AI로 대처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게 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뭐 알바라든지 단기간의 일자리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극히 제 생각인데 만일 AI가 활성화돼서 그런 것들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그 좀 짧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조금 더 긴 일자리들과 뭔가 아이디어적인 생산적인 쪽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AI를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균형적인 경제화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미 AI가 아닌 사회 틀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비균형적이고 도시화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뭔가 균형적인 어떤 경제 사회가 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 단순 일자리에서 좀 더 장기적인 일자리와
어떤 좀 생산적인 일자리 쪽으로 일자리의 변화를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러면 단순 스킬이나 단순 대체나 뭐 단순 편리함이나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조적인 것과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보험 제도가 딱 정착이 되면 좀 일을 도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로봇세를 물려서 AI세를 물려서 단순 일자리 노는 사람의 실업 구현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긍정적인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복지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고령화 사회잖아요. 인공지능 그 로봇이 그런 치매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좀 그 독거노인들한테 좋은 영향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못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고용시장의 변화가 있을 테고, 무조건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노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오히려 또 지금 인공지능이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로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 문제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걸 같이 하나 받고, 고령화 사회 이슈 대응이 가능하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치. 중요한 거는 큰 재난 예측일 것 같은데 뭐 가뭄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뭐 코로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재난이 들어가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춤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내가 했던 학습에 대해서 코칭을 하거나 어시스턴트를 해주고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도 학습 쪽에서는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뭐 100%의 역할은 못해도 지금은 한 30, 40%, 50%까지도 그런 인공지능이 가능하지 않을까. 공정 영역에서의 어떤 자동화, 이런 자동화도,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법률이나 경찰이나 법이나 이런 규제에 있어서 공정적인 어떤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로 실제 어떤 범죄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 말 못하는 걸 인공지능을 통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하나의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사회? 하여튼 만족도가 훨씬 지금보다는 거기 맞춰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서 돌변하는 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가 보편화될 수 있다. 소비자 개인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를 보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사람한테 포텐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거는 의료 쪽인 것 같아요. 질병 판단이나 엑스레이나 우리 MRI 찍어가지고 이 판독을 하는데 그 에러율이 굉장히 적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면 한 맞는 확률이 한 78%, 80% 되는데 AI가 하면 거의 99%, 98% 맞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영상 판독을 한다든지 그런 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그 의료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의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방대한 의료 자료를 읽으니까 이 판단을 하는 그 다이그노시스, 진단을 하는 데서 지금 실수를 더하고 훨씬 더 정확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 이게 에피데믹이 된다고 예측을 한 게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알아가지고 얘기해 준 거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들이 인공지능인데, 많은 질병들이 제 생각엔 이 인공지능으로 좀 더 이해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은 정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의료계에 또 혁신이 올 거예요. 어떤 의사들은 잡을 잃고
기초 진단하고 하는 의사들이 잡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또 특히 한의학 부분도 저는 굉장히 포텐셜이 많을 것 같아요. 한의학은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 인공지능이 가미되면 조금 더 정교화되고 스트럭처된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지 않을까. AI 사회가 되면 투명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다 오픈이 되고 다 정확도를 갖기 때문에 전문가의 비중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AI 사회라는 결국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걱정인 거죠. AI는 툴인데 그 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툴이고 나중에 그 툴이 또 우리를 어떤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좀 약간 좀 먼 한 몇십 년 후의 얘기인데 당장도 일단은 이게 툴인데 이 툴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베네핏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내가 뭘 만들면 그만큼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확실한데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 형평성, 그러니까 평등의 문제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현재 영화 쪽에서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짧은 어떤 샷필름을 찍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는 어떤 장면을 한다든지 이거를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사전 제작이나 이런 거 미리 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은 뭐 오토 서비스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제작 관점에서도 변화가 있고. 시나리오를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좋은 그 연령에 맞는 영화 컨텐츠를 시나리오를 다시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성향 분석이 다 되니까 히트치는 킹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추후에는 인공지능 작가, 인공지능 감독 뭐 이런 식의 그런 디지털 휴먼이 기존의 봉준호 감독을 넘어설 수는 없을까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은 넷플릭스나 그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이 사람의 취향을 가지고 그 이렇게 선택을 해주잖아요. 당신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렉터가 있고 라이터가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무비를 만들어도 예를 들면 뭐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가 있어도 그거를 색깔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또 그 연령 계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그거에 맞게 다시 각색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중간에 얘네가 만들어가면서 주는 거죠. 현재 영화나 이런 쪽 CG 쪽에 보면 휴먼 캐릭터에서 실제 진짜 사람이야 너무 사람 같다 똑같다 이러한 캐릭터를 휴먼 액터를 만든 최근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어떤 아까 감성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나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제작한 거 보고 놀랐는데 2017년도에 그 중국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그 의사시험에 합격해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 샤오이가 200만 건의 의료 기록하고 40만 건의 논문을 학습해 결국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의사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만약 의료 사고가 있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얘네가 판단의 보조죠. 그리고 시험 보는 거는 사실 뭐 AI가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 걸 다 읽고 대답을 하니까 체스 보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술의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술은 사람마다 이게 정확한 위치에 누워서 환자가 있고 그래야 그걸 뭐 개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럴 텐데 프랙티스하고 시험 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공지능 로봇 제작사냐, 그거를 산 쪽의 병원이냐, 뭐 이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단 내리는 의사. 그리고 그 자료를 주는 기계는 그 문헌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 최종 결정은 그 담당 의사가. AI 지수, 지표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요. 정보화 할 때도 정보화 지수,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국가의 정보화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뭐 디지털 지수, AI 지수 이런 게 AI 사이에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 그런 윤리 강령 뭐 이런 쪽에 국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들이 디파인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하거나 정의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윤리성이라든가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같이 생존할 수 있는지가 이게 아마 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그 인공지능의 그 지능이나 지수도 거기에 관련돼서 좀 버전업이 되거나 또 이렇게 만들어져야 뭐 윤리 강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펑션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표준화되어야 그게 우리 생활 속에서 녹아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AI 사회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 AI 사회는 어떨 것 같아? 10대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면 아니면 지금 당장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20대 초반? 아니 탈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 20대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뭐 아까 전에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도 AI 기반 교육 같은 경우에가 맞춤형으로 교육 코칭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외가 당장 필요 없을 것이고 선생님도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지금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효율화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러니까 금융이나 의료에다 모든 것들을 지금 의사를 돕기 위해서 AI가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 의사라는 전문인이 그거를 그냥 툴로서 이용을 하다가 근데 그 이용하는 것이 점점 루틴화되어지게 되면 인간의 역할을 점점 정말 루틴화되어진 상황에서는 더 가치가 축소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전문직이라는 부분에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고 20, 30년을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상상하게 되었을 때 10대, 20대들은 이 AI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지금은 저희가 앞으로 한 204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러한 기술들이 뭐 특화돼서 어느 정도 나오겠고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이론상이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때 사용할 지금의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용하면서 그거를 쉽게 스마트폰을 습득하듯이 그렇게 생활 속에 그럴 것 같고 지금 오히려 20대나 학생들은 저희랑 진짜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AI 사회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AI가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어지는 그 시대에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거나 그 기사에서 AI 사회 이런 얘기들도 보면은 AI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고 보니까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참 논의가 없었다. 만약에 아기를 키우는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가 AI를 통해서 주부의 일손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남는 시간에 육아에 온전하게 몰입해갖고 육아를 할 것인가? 물음표예요. 더 많은 시간을 맘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냥 또 다른 어떤 그들의 필요성이 또다시 나타나고 또 다른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나 그런 미래가 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세분화된 또 다른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조적인 역할로서 함께 가는 거고,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제 뭐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이랑 뭐 사랑을 나누고 인공지능이랑 뭔가 가족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과연 언제 올까? 그런 부분이 그거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책임이 필요할 것이고 많은 감성 채널이나 감성적인 어떤 그런 인터랙티브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늘고
진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인공지능을 하시는 전문가들은 영화의 허처럼 나오는 인공지능이 과연 뭐 언제일지는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셔서 챗으로도 얘기하면서 사람이 잠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챗봇인지 아닌지 아는 순간 또 태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영화를 이제 다 디지털 영화제 배우도 디지털 배우인데 너무 정교해 실제 배우가 하는 것처럼 하고 거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영화 이제 몰입한 사람들은 팬이 되기도 하고 막 캐릭터 뭐 인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을 바탕화면 까는데 그런 형태를 가진 로봇이라든지 뭔가 좀 들어오고 그게 뭐 말도 하고 하면 사람이 거기 몰입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어떤 그 피지오하고 그 바이올로지컬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의 감정이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예. 그 임팩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까지 만들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래서 환자 치료에 그 AR하고 VR하고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벌써. 완전히 개인화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있으니 딥페이크 요즘 나오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 스토리텔링 가는 거고 부정적인 게 이제 가짜 뉴스 뭐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 리소스들을 이제는 거의 비용이 많이 없이 서버며 앱이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I로 1인 기업 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내가 서버 갖고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갖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클라우드에 모듈화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 있으니까 사실 개인이 A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일단 1인 기업이면 직원이 별도로 없어도 많은 걸 AI 해주고 또 AI가 또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잖아요. 각각의 지식을 가진 각각의 성능을 가진 AI를 여러 명을 화면에 띄워놓고 뭔가 회의하듯이 그래서 혼자 하지만 팀 구성을 해서 활동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통한 편리성 이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구분이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편리성을 누리는 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AI로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편리성은 우리가 느끼고 그러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의료 부분, 사실 뭐 자동차 타는 거 모든 거에 AI가 이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컨트롤 당하는 사람, 편하게 쓰는 사람 말고 그거를 누가 컨트롤해서 누가 돈을 벌고 어떤 식으로 그 리소스가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그런 거로 비치에 가서 내가 발을 담그고 느끼는 게 지금은 약간 가짜 같지만 나중에는 저희 스타트랙 보듯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사람이 이거를 AI인지 아닌지 인지하고 있는 거기에서 밸류가 올 것 같아. 뭐 1인 방송 채널들이 엄청 늘어나겠는데 개인 유튜브 채널 열고 그런 캐릭터나 세우고 컨텐츠만 내가 뭐 타이핑을 하든 어쨌든 입력해주면 따로 이렇게 그 캐릭터가 말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AI를 접목시켜서 사람들한테 가장 그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감동이 되는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유저의 프로파일을 땡겨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인디비주얼한 그걸 만들어주면 완전히 퍼펙트한 그 유튜브 채널이 되겠네요.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된 것들을 똑같은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AI 사회는 맞춤형 사회라고도 하나 또 정의 내렸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위탁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육기관에 이탁을 해서 교육하듯이 인공지능도 나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데이터를 줘서 내가 필요한 그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성능을 가진.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형태도 되고 해서
AI라는 기술은 지금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기술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간이 이 사회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가게 되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정말 강한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그 제어하는 역할을 규제라던가 정책이라는 부분이 제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 분야마다 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